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을 대상으로 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역제안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 이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국회 상황이 또다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바른미래당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안을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별도 안을 내겠다고 해서 이것을 민주당이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받기로 한 거죠? 네, 받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사당 합의안을 제끼고 네, 그 안을 단일안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네, 사당 합의안은 그대로 있고 네.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안을 음, 배척하지 않고 함께 논의를 한다. 음, 이런 의미에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을 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의 기존 합의안 뭐 법안은 당연한 거고 권은희 안이라고 불리는 그 법안을 같이 올린다.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은 그 두 개를 나중에 어떻게 병합 심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그 사당 합의안을 A안이라 놓고 네. 또 새로운 안을 B안이라 놓을 때 두 A, B안을 네. 패스트트랙에 두 개로 동시에 진행한다. 이것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방침이 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어찌됐든 사당 합의안 A안과 네. 새로운 안 B안을 오늘 저녁에 협상을 통해서 네. 어떻게 뭐 하나의 단일화를 만들면 좋고 음.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어떤 새로운 어떤 경로를 만들 수도 있고 현재 네. 그런 상태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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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래도 어,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네. 네, 그런데 네. 이 패스트트랙에 이미 뭐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역제안을 바른미래당에 하면서 뭐 권은희 심기관리법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비판적인 얘기는 뭐 평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뿐만 아니라 평화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죠. 그러나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여망 80%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방안인데요. 네. 국민의 여망을 생각한다면 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 또 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의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음.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네.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킨다라는 저희들의 의지, 민주당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구분해서 여쭤볼 부분이 네네네. 있는데요.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 역제안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라는 입장을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이상민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구멍가게에서 물건 바꿔치기 하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또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를 노출을 했는데요. 네네. 당내 부정적인 의견은 좀 설득이 되신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오늘 오후 늦게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본적으로 비안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네네. 안을 수용한다라는 음, 의총에서의 추인이 가능했던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나 그러나 대승적된지에서 네, 사개특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님이나 네. 또 백계련 간사나 다 수용을 한 거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권은희 의원의 안 그 비안 쉽게 음, 말해서 음.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오케이를 한 것 같은데 또 민주평화당은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네. 거죠? 네.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그쪽에서는요? 뭐 아무래도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네. 과정에 음. 어쨌든 1인이 좀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지금 변수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것에 대한 또 음.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저는 뭐 크게 본질을 훼손한 거라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 당 안에서도 이의가 있듯이 음. 민주평화당 특히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은 이의가 계신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음. 패스트트랙이 중단될 만큼의 사유는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기에 민주평화당이 물론 이제 9시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민주평화당에서 반대 기류가 있는 것은 어떤 과정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내용상의 문제인가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세요? 둘 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음, 절차 과정의 문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경우에 네네. 그게 신속 처리 안건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느냐, 맞느냐라는 네네. 절차상의 문제. 실제로 장병환 원내대표는 네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네네. 또 내용적으로 볼 때 음, 소위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 네.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위원회가 5분의 4의 동의로 대통령께 두 분을 올렸을 때 공수처장을 네. 그 대통령이 한 분을 지명하면 그걸 또 다시 국회에서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네. 그런 내용상의 이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수처 제도라는 음. 것의 본질은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저는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제가 질문을 드릴 예, 예. 거고요. 네. 사개특위가 오늘 민평당이 의견을 한마디로 이제 이 안을 받으면 바로 사개특위가 열리는 겁니까?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개특위를 열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고요. 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의 의지기도 합니다. 네. 물론 11명 사개특위 위원 중에 11명 5분의 3이 되려면 11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박지원 의원님 네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님과 네. 어, 최이배. 최이배 네네. 의원님이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음. 그런 측면에서 바른미래당 두 분 의원님은 저는 동의할 거라고 보고요. 네. 민평당의 박지원 의원님인데 결국 대승적으로 박지원 의원님이 음. 그동안의 정치의 결을 보면 네. 대승적으로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지만 음. 수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민평당에서 오늘 9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자라고 당론을 결정을 낸다면 그 이후에 밤 늦더라도 밤 10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사개특위를 열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민생 문제가 워낙 중대하고 음. 이러한 그 어떤 패스트트랙 문제로 너무 국회가 네. 이렇게 서로 접점을 못 찾고 음. 끝없는 어떤 싸움으로 네.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음. 그게 국민의 뜻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개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한국당의 반대가 거듭된다면 길거리나 복도 또 국회 로텐도 홀에서라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의지 표명이라고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석상은 국회 내의 음. 이 중립적 시설 구역 내에서는 네.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음. 현재 25일 저녁부터 지금까지의 계속적인 불법 점거 상태에서는 네. 제대로 된 어떤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난망, 음.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상민 위원장의 말씀은 뭐 경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당은 끝까지 저항하겠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지금 누그러뜨리지 않고 네, 네, 네.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난주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계속 좀 그 연장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시기 이제 곤란하신가요? 맨 처음에는 네. 몸으로 원천 봉쇄를 했죠. 네네. 그것이 회의방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몸으로 충돌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고발이 되고 네. 그것이 이제 불법성이 강조되니까 이제 음. 들어누웠다는 말씀입니다. 네. 결국은 어느 곳 언제 어느 곳에서 회의를 여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절차를 뭐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없는 노릇인데요. 그렇죠. 국회에서. 네. 무적 충돌 가능성을 염려는 합니다. 예. 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공수처가 기소를 하기 전에 권은희 의원 안을 지금 말씀드리면 네네네. 기소하기 전에 삐안이요, 네, 삐안. 삐안에 네네. 대해서 이제 기소심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 번 더 기소를 할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건데요. 네네. 공수처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위원회 한 번 만들어서 필터링을 하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네. 여기 대해서는 이게 더 어떻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 후퇴한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공수처장을 정점으로 하는 공수처의 기관 조직이 수사한 결과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서 기소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을 기소심사위원회라고 국민의 무작위 추천에 의해서 뽑은 일종의 배심위원들이 네. 그것에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네. 기소 의견을 갖고 있는 수사를 한 주체가 기소 의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 기소하지 말라 무혐의로 면죄부를 줘라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기소심사위원회의 과도한 어떤 가중치 내지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대배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크게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부터 말씀드린 네. 공수처의 본질을 해치는 건 아니다라는 그 기조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대상 부분을 보면요. 예. 기본적으로 원안 A안은 전체 7,000명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고 그리고 7,300명이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해서 한 5,100명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네, 정확합니다. 네, 기소권도 갖고 있다 이런 거였는데요. 이 B안, 권은희 안은 대상이 좀 달라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인적 대상, 사람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다만 물적 대상, 즉 범죄가 달라지는데 넓어지죠, 커지죠.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청탁금지법 위반도 부패 행위로 보고 수사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그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크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뭐 기존의 A안은 범죄에 초점을 뒀다면 B안은 뭐 부패에 초점을 뒀다 하는 이게 참 납득이 안 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네. 청탁금지법이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네. B안으로 치면 부패수사처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네. 청탁금지법은 지금도 있는데 그것이 수사에서 기소 대상이 거의 못 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현실 적합성이랄까 따져 들어가 보면 사실 굉장히 그 위반의 소지가 너무나 많죠. 네, 네. 사례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종의 마치 법의 유예 기간을 둔 것처럼 현재 네. 아주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의 전 비대위원장께서 그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도드라지는 케이스 아니고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가 광범위하거나 그것이 기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소위 B안을 그 정식으로 공수처의 대상으로 넣게 되면 전국적인 범위와 수사 대상과 여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부패를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부패를 강조한다. 네. 범죄라기보다는요. 네. 짧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수처 법안을 두고 뭐 홍위병 검찰을 만든 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여기 대해서 짧게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수처는 A 아니든 B 아니든 다 현직 고위공직자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현직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야당이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탄압받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